낯선 호흡이 스친 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끝. 오늘은 공기가 유난히 부드러웠다. 6월의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잎을 스치고 낮에 올려둔 빨랫감에서 햇살 냄새가 났다. 오래 산 집, 오래된 부부. 그 하루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내 이름은 서윤. 48. 30에 결혼했고 둘째가 군대 간 지 석 달. 남편 정호는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20년째 운영한다. 책임감 강하고 약속 잘 지키고 술주정도 없다. 다만 말이 거의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된 가구처럼 익숙했다. 반들반들하지만 손잡이를 둥글게 닳게 한 그 익숙함. 여고 동창 도경과 다시 연락이 닿은 건 20해 만이었다. 아이들 상담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두어 번 더 만나 소소한 얘기를 나눴다. 그러다 결혼 기념일이 같은 날이란 걸 알게 되었고 가볍게 떠난 1박 2일 동의 여행. 남편들과 함께. 첫날 해변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남편들은 일찍 잠들었다. 도경과 나는 바닷바람을 맡으며 커피를 마셨다. 대학 시절 얘기, 결혼 후 얘기, 엄마 얘기. 그러다 피곤이 몰려왔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누군가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다. 불 꺼진 방에 연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침대가 살짝 내려앉는 기척. 나는 반사적으로 정오라고 믿었다. 익숙한 채취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낯선 숨결이 살을 스쳤다. 손끝이 매우 느리게 마치 길을 묻듯이 움직였고 숨이 막힐 정도의 조심스러움으로 내 반응을 기다렸다. 머리는 번개처럼 맑아졌지만 몸은 오래 잊고 지낸 감각을 기억해냈다. 생전 처음 듣는 낮고 낮은 속삭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어붙은 것도 거부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침묵. 눈을 떴을 때 얼굴이 아주 가까웠다. 순간 세상이 서늘해졌다. 남편이 아니었다. 도경의 남편 기호였다.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짧은 정적. 어둠 속에서 우리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다. 미안합니다라고 그가 입모양을 만들었고 다음 순간처럼 그는 뒤로 물러났다. 문은 들어올 때보다 더 느리게 닫혔다. 방 안에 남은 건 내가 몰랐던 내 호흡 소리뿐이었다. 아침 식탁에 봄나물과 계란말이가 올랐고 우리는 4명이서 앉아 있었다. 남편들은 조용했고 도경은 평소처럼 상냥했다. 나는 가끔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아무도 밤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모르는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엔 바다가 멀어지고 논이 펼쳐졌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조금 굳게 쥐고 있었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무엇을? 밤의 착오를? 나의 침묵을? 아니면 오래된 우리 사이에 낀 빈자리들을?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창고 문짝 얘기를 꺼냈다. 경첩 갈아야겠다.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다. 일주일 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미안합니다. 그날 착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발신자는 기호였다. 거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몇 분 뒤 한 줄이 더 왔다. 그래도 그 순간 너무 외롭지 않으셨나요?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외롭다라는 단어가 화면에서 튀어나와 허공에 떠 있었다. 외로움이란 건 결말을 스스로 만든다.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 손가락이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짧게 움직였다. 그만하죠. 그의 답장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페인트 냄새가 강했다. 씻고 나와 TV를 켜고 신문을 펼치고 말없이 연속극을 보았다.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있던 나는 내가 오래전부터 저 소파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안을 돌리고 아이를 키우고 경조사를 챙기고 아침 저녁을 차리고 그러는 동안 내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부드럽게 불린 적이 있었나. 다음 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오후 공원 벤치. 잠깐만 제발. 나는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갔다. 공원 벤치에서 기호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던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말로 사과를 했다.
두 번째 말로 자기 이야기를 했다. 결혼 23년 서로의 소식만 전하는 집. 식탁 위에는 늘 반찬이 있지만 식탁 위에는 대화가 없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밤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전부인 집. 그날 밤 처음엔 제 아내 방인 줄 알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불이 꺼져 있었고 저도 미칩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런데 서윤 씨, 당신이 너무 조용히 숨 쉬었어요. 나는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숨이 내 죄였나?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내 마음을 정확히 겨냥했다. 조용히 살아온 세월만큼 누군가에게 내가 나였으면 하는 마음. 이름으로 불리고 오늘의 표정이 눈에 담기는 살. 이런 얘기 여기까지. 나는 일어나려 했다. 그가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헤어질 때 그는 아주 짧게 내 이름을 불렀다. 서윤 씨. 귓바퀴가 간질거렸다. 메시지는 한동안 없었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살았다. 그건 위험했다. 마음이 소리를 키운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다.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시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관절이 좋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은 큼직한 손으로 어머니의 신발끈을 천천히 고쳐 묶었다. 천천히 걸어요, 어머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나는 그 손을 오래 보았다. 그 손이 우리 집의 지붕을 얹었고 아이들의 책상을 조립했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손봤고 내 겨울 코트 단추도 달아줬었다. 그날 밤 나는 먼저 TV를 껐다. 정호. 오래 불러보지 않은 이름을 불렀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날 보았다. 우리 괜찮아? 내가 말했다. 우리 말이에요. 그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러고는 아주 낮게 웃었다. 응. 근데 안 괜찮은가 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내 이야기를 했다. 너무 먼 사이가 되었다는 것, 이름 대신 역할로만 서로를 부른다는 것, 밥상 위에만 마음이 있고 눈에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 어느 것에도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다. 내 외로움과 우리의 침묵만 말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나 원래 말이 없어서 그냥 내가 옆에 있다는 게 늘 든든했어. 그래서 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는 천천히 내 손을 덮었다. 그의 손은 메말랐지만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작게 변했다. 출근길에 다녀오겠다 대신 다녀올게 서윤이라고 말했고 퇴근길에는 가끔 마트에서 꽃이 아니라 단감 한 봉지를 사왔다.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갔다. 파는 파 냄새, 섞인 사람들 소리, 박스 끄는 소리. 우리는 시장에서 나란히 걸었다. 그가 할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내가 보는 방향을 같이 봤다. 그것만으로도 달랐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던 날 도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낯선 떨림이 묻은 목소리. 서윤아, 요즘 기호가 좀 이상해. 나는 숨을 잠깐 멈췄다. 무슨 일인데? 공기처럼 말이 없던 사람이 요 며칠 말을 걸어.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산책 가자고 하고 칭찬도 하고.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대답을 못했다. 혹시 너희 여행 때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없었어.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진실의 대부분은 침묵에서 태어난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다. 개나리가 늦게 핀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저녁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기호였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다시 해보려 합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신혼 때 우리가 서로에게 썼던 짧은 메모들. 감기 조심해. 퇴근 늦어. 오늘은 내가 설거지. 네모난 종이에 네모난 글씨. 그 속에 젊은 우리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남편과 나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손을 잡자고 먼저 말한 건 남편이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바닥에 깃든 굳은 살을 느꼈다.
그 굳은 살은 우리가 버틴 시간의 지문이었다. 지금도 안 괜찮아?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니, 예전보다 좋아. 근데 완벽하진 않아. 우리 둘 다 아직 서툴러. 그는 웃었다. 그럼 서툴게 잘 지내자. 우리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그의 얼굴엔 첫눈처럼 얇은 미소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았다. 그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서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아주 오래 기다렸던 호명과 응답. 그것만으로 그 밤은 충분했다. 그러나 삶은 늘 순탄하지 않다. 새해 직후 어머니가 넘어지셨다. 병원, 수술, 재활. 남편은 밤낮으로 병원을 오갔다. 나는 간병 일정을 조율했고 음식과 세제를 챙겼다. 그 즈음 도경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고마워. 고맙다니? 기호가 요즘 달라졌어.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나도 미안했다고 말했어. 서로 외면했던 거. 전화 너머로 도경의 웃음이 흘렀다. 우리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하자고 했어. 늦었지만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하늘을 봤다. 얼음장 같은 공기, 둥근 달. 사람 마음은 추운 계절에 더 또렷해진다. 나는 내게 물었다. 그날 밤 내 침묵은 무엇이었니? 외로움이라고 대답하려다 말고 도움 요청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봄. 우리 큰애가 자취방에서 가져온 화분에 새잎이 돋았다. 남편은 주말마다 화분을 햇빛에 내놓고 밤에 거실불을 끄기 전에 손으로 잎을 한번 쓸어주었다. 이 녀석 잘 자라네. 그는 식물 얘기를 했지만 나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느리고 초라하고 때로는 삐뚤지만 그 무렵 알 수 없는 번호로 다시 문자가 왔다. 잘 지내시나요? 아내와 제주에 왔습니다. 첫날 바람이 세서 고생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평온합니다. 전 서툽니다. 그래도 서툴게 계속해보려 합니다. 괜찮다면 당신도 행복하시길. 긴 숨을 내쉬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툰 채로 나는 답장 대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정호, 저녁에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 끓여도 돼? 그럼. 그는 말했다. 넌 된장이 더 좋잖아.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문장이었다. 어느 늦여름밤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빗방울이 살짝 식은 대지에서 올라왔다. 남편이 창틀을 닦으며 물었다. 우리 올해 결혼기념일에 바다나 갔다 올까? 나는 그 얼굴을 보았다. 그 바다는 다른 바다일 것이다. 착각과 침묵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름을 부르는 바다. 그러자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같이 같은 방에서 자자. 남편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옛 습관으로 서로를 스친다. 나는 여전히 말이 앞서서 후회하고 남편은 여전히 말이 뒤처져 답답하게 한다. 하지만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힘들 땐 서윤아, 기쁘면 정호야. 부르면 돌아보고 돌아보면 웃는다. 너무 늦지 않았다. 아니, 늦었기에 소중하다. 어떤 밤엔 아주 멀리서 그 새벽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 떠오른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침대가 살짝 내려앉는 기척. 그때 나는 그 방에 불을 켠다. 불을 켠 방엔 내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비친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된다. 그 빛 속에서 우린 잘못 들어온 그림자를 내보내고 문을 닫는다. 잠금을 돌리는 손이 단단하다. 그 단단함은 지금 우리가 택한 삶의 무게다. 한때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서로를 놓칠 뻔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다시 잡았다. 잡고 부르고 대답한다. 그렇게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이름으로 같은 방향을 본다. 서툴게라도 계속.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끝이고 시작이다.